아이고, 내가 여기 왜 왔지? 기억이 안 나네. 충격적으로 60세 이후 매일 먹는 그 견과류가 뇌를 천천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병원에서도 거의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저는 매주 진료실에서 비슷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견과류가 뇌에 좋다길래 하루 한 줌씩은 꼭 챙겨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세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어제 했던 대화가 잘 기억나지 않으신 적 있지 않으셨나요? 검사 결과를 보면 혈당이 들쭉날쭉하고 몸속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으며 수면의 질도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증상이 견과류 선택과 관련이 있었어요. 왜 이제야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견과류는 오랫동안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많이 먹어도 문제없다는 오해가 너무 깊게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뇌혈관은 점점 약해지고 간과 위장의 처리 속도는 느려지며 면역 시스템은 작은 독소에도 쉽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특히 곰팡이 독소가 생기기 쉬운 견과류,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견과류, 지방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견과류는 노년기 뇌 건강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올바른 견과류는 뇌세포의 산화 손상을 막아주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깊은 수면을 촉진해서 실제로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주지요. 2023년 미국 신경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견과류 섭취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8% 느렸습니다. 저는 72세 노년 뇌신경과 전문의 박서준입니다. 45년 동안 어르신들의 기억력, 수면, 기분 문제를 진료하면서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가 노년기 뇌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수없이 보아왔어요. 약을 처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입에 넣는 한 줌의 견과류가 때로는 약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매일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견과류와 60세 이후 조심해야 하는 견과류를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원리와 기준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지금 드시는 식단 그대로에서도 충분히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어떤 견과류를 선택하고 언제 먹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내일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하루 한 줌 루틴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견과류와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왜 50대까지 아무 문제 없이 먹던 견과류가 60세를 넘어서면 갑자기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건 견과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노년기 뇌혈관은 작은 염증이나 혈당 변화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2022년 서울대병원 뇌혈관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뇌혈관 탄력도는 40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어요. 혈관벽이 얇아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혈당이 조금만 급등해도 혈관이 손상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간과 위장의 처리 속도도 현저히 느려져요. 젊었을 때는 지방이나 독소를 빠르게 분해하고 배출했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축적된 지방과 독소는 결국 뇌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지요. 여기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까지 감소하면서 뇌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데
수면의 질이 나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혹시 요즘 깊게 자지 못하고 자주 깨시나요? 그렇다면 뇌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된 견과류에 들어있는 소금, 설탕, 기름은 뇌 염증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서울 아산병원 2021년 연구에서는 가공 견과류를 하루 50g 이상 먹은 그룹이 무가공 견과류를 먹은 그룹보다 뇌 염증 수치가 34% 높게 나타났어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젊은 뇌가 고속도로였다면 70대의 뇌는 거듭 보수 중인 국도에 가깝습니다. 평소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작은 돌 하나도 사고를 만들 수 있어요. 견과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견과류를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 이 견과류가 혈당을 흔들지 않는가? 둘째, 염증을 높이지 않는가? 셋째, 지방 밀도가 너무 높지 않은가? 이 세 가지 기준만 지키면 대부분의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한 뒤 3개월 만에 기억력이 눈에 띄게 개선된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속설 2가지를 바로잡고 싶어요. 견과류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말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또 믹스넛이면 다 비슷하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어떤 견과류가 섞여 있느냐에 따라 뇌에 미치는 영향은 천지 차이거든요. 같은 한 줌이라도 성분 구성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견과류가 뇌를 지키고 어떤 견과류를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4가지 견과류는 제가 45년간 임상 경험을 통해 직접 확인한 60세 이후 뇌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환자분들께 권해드렸을 때 실제로 효과를 본 사례가 많았고 저 역시 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첫 번째, 브라질넛입니다. 브라질넛은 셀레늄으로 뇌를 보호하는 견과류예요. 셀레늄이라는 성분은 뇌세포에 녹이 쓰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코팅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산소를 쓰면서 활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유해 물질이 생기게 돼요. 활성산소는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 저하를 가속화하는 주범입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요. 2020년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알에 브라질넛을 6개월간 섭취한 65세 이상 그룹은 대조군보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18% 높았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딱 한 알만 드시면 돼요. 브라질넛은 셀레늄 함량이 워낙 높아서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셀레늄 중독은 탈모, 손톱 손상, 피로감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보관은 서늘한 곳이나 냉장고에 하시고 가능하면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두는 게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먹기 직전에 껍질을 까서 드세요. 두 번째, 호두입니다. 호두는 신경막을 지키는 오메가3의 보고예요.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ALA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ALA는 뇌 신경세포막의 유연성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 신경세포막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말문이 막히거나 생각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데 호두를 꾸준히 먹으면 이런 증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호두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미국 하버드대 의대 2019년 연구에서는 하루 호두 14g 섭취 그룹이 비섭취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24%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하루 반쪽으로 7개에서 8개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생호두가 가장 좋고 약하게 로스팅한 것도 괜찮아요. 단 기름에 볶거나 설탕을 입힌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보다 식간에 드시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호두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공복에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혈당 안정을 통해 뇌혈관을 보호하는 견과류예요. 아몬드에는 식이섬유, 단백질, 좋은 지방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해 줍니다.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것을 반복하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염증이 쌓이는데 아몬드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요.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신경세포막의 산화를 줄여줍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2021년 연구에서는 아몬드 30g을 12주간 섭취한 당뇨 전단계 환자들의 식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22%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하루 15알에서 2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밥이나 빵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폭을 더욱 줄일 수 있어요. 탄수화물을 먹을 때 아몬드를 곁들이면 식이섬유와 지방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단, 기름에 코팅되거나 설탕이 입혀진 제품은 절대 피하세요. 그런 제품은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네 번째,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수면과 뇌 회복을 돕는 견과류예요. 피스타치오에는 자연 멜라토닌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깊은 수면을 유도하고 뇌의 노폐물 제거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요.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림프계를 통해 독소와 노폐물을 씻어내는데 수면의 질이 나쁘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스타치오는 비타민 B유과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편안한 수면을 돕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2017년 연구에서는 취침 2시간 전 피스타치오 섭취 그룹이 대조군보다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37분 길었다고 보고했어요.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20알에서 30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먹으면 위산 역류가 있는 분들은 불편할 수 있으니 자기 전 2시간 이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껍질째 까먹는 재미도 있고 천천히 먹게 되어서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견과류를 조합해서 드시면 뇌 건강을 다각도로 지킬 수 있어요. 브라질넛으로 산화 손상을 막고 호두로 신경막을 보호하며 아몬드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피스타치오로 수면을 개선하는 거죠. 이제 한 줌의 견과류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를 지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반대로 조심해야 할 견과류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환자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민수 님이라는 65세 남성 환자분이셨어요. 민수님은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믹스넛 한 컵을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던데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라는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고 두뇌가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하며 혈당도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민수님은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라며 많이 걱정하셨어요. 자세히 문진을 해보니 민수님이 드시던 믹스넛의 대부분이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였습니다. 저는 민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견과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견과류를 선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날부터 민수님은 견과류 구성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땅콩과 캐슈넛, 마카다미아를 빼고 브라질넛 한 알, 호두 몇 알, 아몬드 한 줌, 피스타치오 소량으로 대체하셨습니다. 3개월 뒤 민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아침에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요. 예전에는 신문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왔는데 요즘은 기사를 다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어요. 체중도 3kg 줄었고 중성지방 수치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부인분께서도 요즘 대화가 다시 자연스러워졌어요. 전에는 말하다가 자꾸 끊기고 답답해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라고 증언하셨지요.
민수님의 사례는 제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같은 양의 견과류를 먹어도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렇다면 민수님이 끊었던 그 견과류들은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땅콩입니다. 땅콩의 가장 큰 문제는 곰팡이, 독소와 가공 방식이에요. 땅콩은 땅속에서 자라는 작물이라 곰팡이,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아플라톡신은 간 기능을 손상시키고 간 기능이 저하된 노년층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요. 미국 FDA 2018년 조사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땅콩 제품의 약 12%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습니다. 게다가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제품은 대부분 소금과 설탕이 과다하게 첨가되어 있어요. 한 줌만 먹어도 염분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천 팁을 드리자면 땅콩을 매일 먹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먹어야 한다면 믿을 수 있는 업체의 무염 제품을 소량만 드세요. 특히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피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두 번째,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혈당 급등 위험이 큰 견과류예요. 다른 견과류에 비해 탄수화물 비중이 높아서 과잉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100g당 탄수화물이 약 30g이나 되거든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뇌혈관에 손상을 주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2019년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서는 캐슈넛 50g 섭취 후 혈당 상승폭이 아몬드 대비 2배 이상 높았다고 보고했어요. 캐슈넛은 매일 먹는 견과류 목록에서 제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식으로 먹더라도 5알에서 6알 이내로 제한하세요. 당뇨나 공복혈당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과도한 지방 밀도가 문제예요. 100g당 칼로리가 700칼로리를 넘습니다. 노년기 위장은 이렇게 높은 지방을 처리하기 버거워하고 자칫하면 체중과 중성 지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요. 게다가 마카다미아는 포만감을 덜 주는 특성이 있어서 과식하기 쉽습니다. 호주 멜버른대 2020년 연구에서는 마카다미아 30g을 매일 섭취한 60대 그룹이 8주 만에 평균 1.8kg 체중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어요. 마카다미아는 가끔 정말 소량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믹스넛에 섞어 드시더라도 비중을 최소화하세요. 지방간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잣입니다. 잣은 파인마우스 증후군과 산패 문제가 있어요. 파인마우스는 잣을 먹은 뒤 며칠간 입안에 금속 맛이 느껴지는 현상인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한번 경험하면 매우 불쾌합니다. 또한 잣은 지방이 매우 쉽게 산패되는 특성이 있어요. 산패된 지방은 몸속에서 염증을 증가시키고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잣은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여러 약을 복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잣은 소량을 요리에 뿌리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간식으로 먹는 건 피하세요. 구매하실 때도 소량만 사서 냉장 보관하시고 가능한 빨리 드세요. 이렇게 4가지 견과류를 조심하시면 민수님처럼 내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견과류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다음 챕터에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원리를 깨닫기까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특히 제 아내 이명희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명희는 몇 년 전부터 새벽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두뇌가 흐릿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아요.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돼요 라고 자주 말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했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명희의 습관을 관찰해 보니
매일 밤 텔레비전을 보면서 견과류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믹스넛이라고 써 있었지만 안에는 마카다미아, 땅콩, 잣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소금과 기름으로 코팅되어 있었지요. 저는 명희에게 제안했어요. 여보, 한번 견과류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저녁 9시 이후에는 간식을 먹지 말아요. 처음에는 명희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견과류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그리고 밤에 안 먹으면 배고픈데요. 하지만 제가 워낙 간곡하게 부탁해서 결국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저는 명희를 위해 견과류 구성을 새로 짰습니다. 브라질넛 한 알, 호두 몇 알, 아몬드 작은 한 줌, 피스타치오 소량을 준비했어요. 모두 무염, 무가공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절대 먹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명희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요? 라고 했지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새벽에 덜 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보다 개운해요. 저도 명희의 얼굴빛이 밝아진 걸 느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변화는 더욱 분명해졌어요. 명희는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대화할 때 말이 끊기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극적이었던 건 3개월째였어요. 명희가 어느 날 저녁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요즘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전에는 머릿속이 늘 뿌옇고 무거웠는데 이제는 맑아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했던 원칙이 제 가족에게도 똑같이 통한다는 걸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명희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와 올바른 섭취 시점만 바꿔도 뇌는 분명히 반응한다는 걸요.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드는 변화가 때로는 더 강력합니다. 명희는 지금도 매일 아침 브라질넛 한 알, 호두 몇 알, 아몬드 한 줌을 챙겨 먹고 저녁에는 피스타치오 소량을 먹습니다. 그리고 밤 9시 이후에는 절대 간식을 먹지 않아요. 이 루틴이 명희의 뇌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하루 한 줌의 선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2개월, 3개월 후에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실천하려면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겠죠? 다음 챕터에서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체크리스트를 공유할게요. 이 4가지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첫째, 집에 있는 견과류 중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잣이 주인공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비중을 줄이세요.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라 매일 먹는 목록에서 빼는 겁니다. 둘째, 뇌를 지키는 4가지 견과류가 매일 식단에 있나요? 브라질넛 한 알, 호두 몇 알, 아몬드 한 줌, 피스타치오 소량이 매일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기본 루틴이에요. 셋째, 하루 섭취량은 작은 한 줌을 넘지 않나요? 견과류는 좋지만 과하면 독입니다. 손바닥에 가볍게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저울로 재면 대략 30g에서 40g 정도 됩니다. 넷째, 밤 9시 이후에 먹지 않기. 저녁 늦은 시간에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주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피스타치오처럼 수면을 돕는 견과류도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까지만 드세요. 이 4가지만 지키시면 견과류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데 견과류 먹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무염, 무가공 견과류를 적정량 섭취하면 혈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
단 가공된 제품이나 과량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혈당 안정에 좋으니 활용하세요. 수면이 안 좋은데 어떤 견과류가 더 좋나요? 피스타치오를 추천합니다. 자연 멜라토닌이 풍부해서 깊은 수면을 돕거든요.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20알에서 30알 정도 드시면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단 위산 역류가 있으시면 너무 늦게 먹지 마세요. 살이 찌고 싶은데 견과류 먹어도 괜찮나요? 체중을 늘리고 싶으시다면 마카다미아가 칼로리가 높아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뇌 건강 측면에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호두나 아몬드를 조금 더 드시고 다른 건강한 지방 공급원을 찾는 게 낫습니다. 의료진과 상담해서 전체 식단을 조정하세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해당 견과류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대신 다른 식품에서 비슷한 영양소를 찾으세요. 예를 들어 오메가3는 생선에서, 셀레늄은 계란이나 닭고기에서 보충할 수 있어요. 견과류를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나요?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쉽게 산패됩니다. 냉장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한 달 안에 드세요. 특히 잣이나 호두는 더 빨리 상하니 소량씩 자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질문들 외에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조언해 드릴게요.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 두시거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세요. 매일 아침 한 번씩 확인하면서 오늘 견과류를 제대로 챙겼는지 점검하시면 됩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뇌를 지키는 견과류 4가지, 브라질넛,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견과류 4가지,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잣.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뇌는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견과류를 한 줌 선택하느냐는 약이나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되어요. 매일 아침 입에 넣는 그 한 줌이 10년 후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킬 수도 있고 반대로 망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4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어떤 약보다 강력한 건 바로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그 음식 중에서도 견과류는 뇌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예요.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브라질넛 한 알만 추가해도 좋습니다. 밤에 먹던 땅콩 과자를 피스타치오 몇 알로 바꿔도 됩니다. 믹스넛을 살 때 성분표를 한 번만 더 확인해도 충분해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기억력, 수면, 기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은 분명히 그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제 환자 정민수 님처럼, 제 아내 명희처럼 수많은 분들이 이미 그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주방 찬장을 열고 견과류를 확인해 보세요. 땅콩이 주인공이라면 오늘 당장 브라질넛을 주문하세요. 캐슈넛이 가득하다면 호두와 아몬드로 바꾸세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72세입니다. 매일 아침 브라질넛 한 알, 호두 몇 알, 아몬드 한 줌을 먹습니다. 저녁에는 피스타치오 소량을 먹고 밤 9시 이후에는 절대 간식을 먹지 않아요. 이 루틴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논문을 읽고 강의를 준비할 수 있어요. 기억력도, 집중력도, 체력도 또래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게 바로 하루 한 줌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앞서 나가셨어요.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브라질넛 한 알로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알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건강한 뇌, 맑은 기억, 깊은 수면.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배운 원리를 실천하시고 3개월 후 댓글로 변화를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